예, 들어오시겠죠, 뭐. 강기남 대표님.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 원장님 맨 먼저 올려주시고 강기남 대표님, 장 소장님, 유 대표님 이렇게 발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지난 3주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이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 의료 이건데요. 이거를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지난주부터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더니 이 책 저자하고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그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들이 불러서 그 독서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간 이 책을 읽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자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치과의사도 보니까 2사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일부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그 지금 대화를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이걸 가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쭉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챕터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 종교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 바이오 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웰다잉, 웰리빙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유익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싶고요. 단순히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 의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좀 세밀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참 배운 그 기본 그 노트북 LM에다가 기본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기본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본 거니까 성경적인 의료 세계관하고 사람이 보는 의료 세계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요. 크게는 한 가지는 우리 유사 종교에서 옛부터, 그러니까 의료가 시작되기 전에 옛부터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런 유사 종교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사람이 너무 오만한 어떤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요. 성경적 은효관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러면 이게 과연 의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의 기술로 하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지혜나
지식으로 우리한테 주신 의료를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헌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치료의 손길로 통해서 어려 사각지대 외국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냐, 그리고 그게 이제 치유의 손길인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제일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되죠. 이게 공학이부터 생명공학부터면서 거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인간을 복제하는 거라든지 동물을 복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종 교배, 이종 그 동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공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낙태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영향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뭐 느끼는 그 성경에서의 죄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또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의술을 어떤 방법으로 펼쳐야 될 것이냐,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크게 두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우리한테 주신 재능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 그리고 그게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탑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트북 LM에다가 넣어줬더니 더 좋은 게 그 어떤 첨단 의학에 대한 제가 적었던 그런 내용 말고도 제가 이래까지 노트북 LM에 넣어놨던 제 자료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뒤쪽은 그렇게 그 내용들을 만들어줘서 아주 유익한 그런 결과들을 제가 생각하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 행동으로 나온 거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예, 제가 요게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내용이 많아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준비를 이렇게 했지만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이 첨단 의료 기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강기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 순서입니다. 저예요? 네. 들어오자마자.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 오리진이 되라. 보이시죠? 네. 네, 책인데. 어떻게 제가 두 번째였네요. 이 책은 보니까 이 책 속 안에 적혀 있는 게 이분이 2010년도에 삼성에서 퇴사를 하고 1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5월 달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제 손에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제가 이 책을 그분한테 받았어요. 그때는 시를 쓰는 2012년도에 시를 쓰는 시효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교육을,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의 일이죠. 시를 쓰고 또 시집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책을 받았을 땐 별로 그렇게 책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사야지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가까이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그냥 보니까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슬쩍만 보지 안 봤다가
이번에 한번 읽어보니까, 아, 책이 이렇게 괜찮은 책을 왜 그때 못 읽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오리진이 되라라는 뜻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뭐든지 자기가 그 새로운 걸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 CEO들도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방이라는 걸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모방을 해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창의성과 차별화에 대한 그 깊은 그 통찰에 대한 경영 지침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5가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랑, 끼, 깨, 끈, 꿈인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거야. 어떤 대상이든 자기가 무엇을 하든 예를 들어서 공원장님이면 공원장님의 의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그 일에 깊은 애정이 있어야만 혁신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뭐 끼다, 깨다, 끈이다, 꿈이다 이런 거는 꿈은 맨 마지막에 자기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책이 써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삼성을 그만두고 삼성경제연구소, 어쨌든 그분이 상무 시절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커뮤니티 셀이라는 CEO로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몇십 년 만에 이제 한번 어저께 밤에 새벽인가? 어저께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 그 인터넷에 그분 이름을 쓰니까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서 보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언제나 우리가 최고로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속도가 아니고 자기 방향을 그리고 또 자기다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안주에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저한테는 이 책이 나이에는 잘 맞지 않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이거 저 찾았는데 요 시집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그 강신장 씨가 이제 강 씨잖아. 저는 강규남이니까 첫 번째 제가 5편의 시가 있고 그 밑에 강신장 씨 그 시편이 있더라. 이거가 12년도에 그 시효 과정, 시 쓰는 과정에서 그 한 20명 정도씩 해서 이렇게 공조로 만든 시집이 있더라. 이상입니다. 제목은요? 어떤 거? 이 시집? 예. 아, 시집 이름이, 이거는 교보에서 팔지 않을 것 같은데, 경영의 숲을 거닐다 라는 시집이더라고요. 시하고 경영하고 엮어졌네요. 아, 참, 그리고 이분의 책 속에는 다른 책하고 틀리게 이게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시가 한 편씩 들어있고요. 좋은 시들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실내로 르네상스에 대한 왜냐하면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있는 분이라 책을 쓴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르네상스에 대한 예를 들었고 또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책에는 없는데 눈을 떴을 때 상상을 해라. 즐거움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하라라고 했던 분이 스티브 잡스인데 그분에 대한 예를 굉장히 길게 쓰면서 그분이 오리진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사람이 오리진이다. 뭐 이제 이런데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리지널로 이해가 돼서 원본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지. 네, 네. 네.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세일즈로 갑질하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 표지 보니까 뭐 한 30년 전에 유행하던 그저 표지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그런 표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이 좀 특이해가지고요. 휴넷 CEO인가요? 거기서 아침에 조찬회가 있는 그 방송을 어저께 이제 그저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저께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휴넷 CEO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휴넷 TV에서 그 매달인가요? 그저 행복 특강이라는 걸 하는데 이 저 세일즈로 갑질하기를 지은 그 김용기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7, 8년 전에 휴넷 TV에서 강의한 것을 이게 동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요 세일즈의 갑질하기 요 책에 대한 그 저자 특강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넷 CEO에 나와서 특강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가지고 이제 서평이라는 걸 쭉 찾아봤거든요. 참고적으로 이분은 이제 김용기라고 하는 분은 세일즈 매니저,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교보증권, SK텔레콤, 상당히 대기업에서 이제 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인데, 자기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영업의 세계, 근데 이제 이 영업하면 우리는 뭐 그 80년대 입사했을 때는 이제 영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세일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90년대 초반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료 영업을 한 10년을 해본 경험이 있고, 김치는 영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생산을 이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뭐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세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영업 그 세일즈로 갑질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업을 할 때도 실제로는 이제 뭐 영업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접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은 대면에서 술 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말로 이제 손바닥을 비빈다 그래야 되나요? 발품을 팔면서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이 80년대 영업, 발로 뛰는 영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영업을 통해서 갑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맞춰서 세밀한 준비를 해서 이제 관심을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측면에서 영업을 본인 나름대로 그 대기업에서 했던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렇게 발로 뛰고 접대하는 식의 영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실제로는 가려운 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1대1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구태의연한 그런 표현이고 생각일 수가 있는데, 결국 영업의 마케팅의 본질은 결국 뭐 전문성이라든지 고객의
니즈에 부합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제 과거의 그 깡통 영업은 이제 사라져야 되고 이기는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 그다음에 고객을 사로잡는 제안서. 그다음에 반드시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AI 시대인데 AI 시대 때 후배들은 현장에서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그 후배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뭐 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또 저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제미나이 쪽에다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제조업의 이제 서비스, 제조업에 대한 어떤 영업과 마케팅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나 해서 이제 봤더니 여기 이제 요약이에요. 쭉 이제 나왔는데 그 답변에 대한 요약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가 포함된 헬스케어 푸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료는 반려동물 수면 연장의 솔루션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품 그 자체보다도 제품이 주는 데이터 기반의 결과를 파는 것이 AI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줬고, 또 뭐 AI가 좋은 거는 계속 이제 질문을 이제 유도를 하잖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업의 브랜딩 12모작을 새로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브랜딩 12모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이제 제가 이제 12모작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서 브랜딩의 12모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또 해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이거 계속 시간이 있으면 뭐 꼬리에 물면서 이제 그 적합한 그러한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답들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걸 보고 역시 이제 AI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게 2019년이네요. 네, 2019년도에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2025년에 43조 세일즈 김용기의 실전 노트라고 작년 1월 달에 또 새 책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43조를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의 규제는 기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내란이랑 그다음에 전쟁, 경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타격받은 거, 그다음에 국내 대형 사고 이런 게 지금 끊이지가 않는데 안전불감증처럼 그냥 저만 감당이 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 이게 제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 이후들한테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뒤지다가 찾은 책입니다. 예. 근데 요분은 지금 중앙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도거학과 쪽이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독일 쪽 문화나 이런 것들,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뒤지면서 독일이 우리나라 같았던 그 시기, 요런 시기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안에서 이제 관심이 갔던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보면 도입부에서 이제 굉장히 이분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나라는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면서 뒤에서 보면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힘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뭔가 달성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보면은 노동시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자살률 높고 불평등이 엄청 심하고 노동자 죽음이 너무 쉽게 다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장 우울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외국에 이제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이런 데들이 책에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가 요 네 가지라고 합니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 개인주의가 판치고, 일상이 사막화되고, 생활 리듬을 빠른 거를 자랑으로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이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 왔나 하는 거를 이 책에서 지금 보는 부분은 뭐 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가장 이제 크게 보는 거는 유교 사상 다음에 일본 식민 통치, 그 다음에 전쟁하고 군사 독재, 그 다음에 쿠데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국민들이 전부 뭐가 밑에 무의식 중에 깔려 있냐면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맞는 마인드로 사람들이 몰아진데 이게 억지로 내몰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면 권력 잡기가 너무 쉬우니까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를 가리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기본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패한 정권의 독재 방법의 제일 기본 공식이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딱 몰려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다. 그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68년에 우리나라가 잘 흘러가다가 잘 풀어내다가 동란 이후에 잘 풀어내다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게 68년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국민교육 현장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군사문화 중에 군사문화다. 요런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들 풀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왔던 부분들만 조금 이야기 드리면, 그냥 우리는 보게 되면 주어지는 정보 안에서 우리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개발에 내몰리고, 그리고 교양을 닦는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윤리나 창조,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자꾸 눈앞에다 던져주는 거래요. 던져주면서 계속 뛰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무의식 중에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요거 하나만 머리에 남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잘 경쟁하게 만드는가, 이리 가면 안 되고, 이 책은 나하고 타인의 존엄, 공동체, 공공성, 비판적인 사유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겉으로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늘 전체를 진단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제대로,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윤리로서는 가능한가, 이게 되는가 보다 먼저 옳은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치 창조 면에서 남을 이기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쪽으로. 그리고 그걸 설득을 사람들한테 관계나 위압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문제 해결로 설득해가는 그런 대화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현재 필요한 거다. 예,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나가는,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내 근육으로 만들어 쓰고, 권력이나 종교나 기술이 우리한테 자꾸 들이대면 그거는 윤리적인 필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존엄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요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단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덜 소모를 시킬까, 그리고 더 협력적이고 더 존엄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건가, 요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마무리하는 거는 많은 정보를 읽고 그거를 분별하고 그거를 창조적인 그런 우리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거를 설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요 단계를 밟아줘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기본 프레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요 끝나면 타임라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리 교수가 우리나라에 그 독일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독일 유학파로서 상당히 그 새로운 아이디어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오늘 또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상 군 소개할 거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 고양이와 함께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예,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그 원래 흰색의 갈색 점박이 무늬를 가진 고양이인데 얘가 이제 갈색 점 부분에 이제 흰색 새치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 자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양이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걸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여러 가지 고양이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양이 약 먹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얼마나 늙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집 고양이가 한 몇 년 됐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고양이가 그 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면 막 18살도 사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5살 정도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고양이가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양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 아니면은 고양이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나서 그 시체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죽은 그 고양이 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랑 시간을 오래 보낸 그런 고양이를 써다 보내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담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아프면은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양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써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 같은 거에다가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아빠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 반 20세 아닙니까? 아직 한참 요즘 남으셨어요. 해지가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도 차려줘서 고마워. 생명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둥이 때문에 이 팩트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책을 발굴하셨네요. 네, 저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쓴 청춘의 독서란 책을 읽었습니다. 표지는 이런데요. 이 책을 이 서평집을 이렇게 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15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니영이작 전환시대 논리, 공산당 선언, 인구론, 대의의 딸, 맹자, 광자, 사기,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종의기원, 유한계급론, 진보와 빈곤, 카타리나 볼, 잃어버린 명예, 역사란 무엇인가, 자유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전부 이제 서평을 써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게 좀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유론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유심 작가가 이 학교 다닐 때 억압적인 유신 독재와 군부 정권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지탱해 준 게 책이었는데 그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서 써내려간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 도구가 아니라 젊은 날의 분노와 슬픔 또 중년의 눈으로 바라본 이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가 그래서 이 15권의 고전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은 나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항거였다. 거기에 보면은 가난은 죄가 아니라네. 하지만 구걸해야 할 만큼 비참한 것은 죄악이지. 가난할 때 인간은 타고난 고귀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참할 때는 아무도 그럴 수 없네. 이 문장은 유심 작가가 청춘 시절에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 느꼈던 부채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이 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영희 작가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으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지식인의 이정표가 됐던 이영희 선생의 글을 저자에게 진실의 힘을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권력에 대해서도 정당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회적 근기나 도구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심 작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지식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비판적 사고임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고전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 아닌가. 그리고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할 때 저자는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그 진보는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후퇴하고 우회하면서 나아가는 나선행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저자는 현대의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이 겪는 좌절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관적 현실 속에서도 낙관적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독서라는 행위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전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상처를
토행의 고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심어주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걸 후대들한테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의 독서는 이미 청춘을 지나온 이들에게 있어서 잊었던 열정을 되찾아주고 지금 청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비판적 지성을 기르고 공감하고 또 희망하는 그러한 삶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하는 글이라면 내 생각이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와 간용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이 책을 보실 땐 그 책의 저술 배경도 보아야 합니다 하고 서울대 민간인 강금 고문 폭행 사건의 가담자로 이분이 실형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서 기사들을 이렇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역시 책을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지상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내 작가들의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내 작가들의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금요 독서 토론을 유지상부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